안녕하세요. 8월 2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라이브 오늘입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꿈을 찾아주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른 사람이 찾아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 같았어요. 아마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장혜연 리포터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인가요? 저는 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입맛이나 취향, 또 성격 등을 좀 정확하게 아는 편인데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요? 혹시 취향이 너무 독특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기도 하고요. 또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도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패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들이 조금 변덕스럽게 볼까 봐 이 실패를 좀 숨기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별별그대에서 소개해드릴 청년은요. 저와는 완전히 정반대인 청년입니다. 조금 그 청년이 덜 먹나 봐요. 좀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어떤 청년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면 앞만 보고 도전하는 청년인데요. 특히 이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 경주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만나볼게요. 마음에 여유와 안식을 주는 책.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어느새 책 읽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오래도록 머무는 이 작은 서점에는 특별한 약을 처방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작은 서점 운영하고 있는 34살 경주를 사랑하는 청년 양상규입니다. 읽는 약이란 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약을 먹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책을 통해서 좀 마음의 안정과 이렇게 심신의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처방하듯이 책을 처방하는 느낌으로 이런 컨셉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읽는 약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점이 불황이라고 하지만요. 참신한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가지게 됐는데요. 책 한 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청년 양상규 씨. 오늘 별별그대에서 만나봅니다. 요즘 경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골목을 꼽으라면 황리단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골목 구석구석 작은 가게들이 도시의 풍경과 잘 어울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유독 많은 곳이 있는데요. 뜻밖에도 작은 서점입니다. 이게 딱 작은 집에서 넓은 사랑과 깊은 마음으로라는 작가라서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거의 빨려 들어가요. 분위기에 이끌려 들어온 손님에게 딱 맞는 책을 권해주는 이 사람, 양상규 씨인데요. 이 서점이 특별히 인기 있는 이유 뭘지 궁금합니다. 흰포크에서 나오는 잡지인데 이제 추천해주는 책마다 좀 만족도가 높아요.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사다 보니까 또 조금 읽어보고 사도 되고. 봉투를 해서 이름도 써주시고 받는 사람도 더 기쁠 것 같아요. 청년 양상규 씨는 책을 그저 책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읽는 약이라는 처방전을 받은 고객들도 만병통치약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찍어서 예쁘게 앉으세요. 그냥 책을 포장지에 담아드리면 좀 심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위안받고, 그러니까 상처 같은 게 마음의 치유라는 이런 문구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책 봉투를 약봉투처럼 만들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서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 정말 잘했구나 스스로에게 칭찬도 하고. 저도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도요. 이 동네 서점은 소소한 소품으로 젊은 층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경주를 대표하는 스탬프로 자신만의 책갈피를 만들면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경주라는 도시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냥 관광도시일 뿐인데 저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일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읽었던 책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좀 공유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책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 경주라는 도시를 같이 좀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관광도시라는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내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 출발의 시작점이 서점이라고 보죠. 상규 씨에게 경주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도시에 갖는 자부심과 애착이 남들보다 큰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도시의 모습을 눈과 마음에 담습니다. 야,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혼자 보기 아까운 장소는 사진으로 남기는데요. SNS를 통해서 경주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주의 계절마다 바뀌는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서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SNS를 보고 경주를 너무 오고 싶다, 경주 너무 예뻐요, 이런 반응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경주를 통해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찍는 사진 같지만 상규 씨의 사진에는 경주의 명소가 꼭 한 군데씩 들어가는데요. 보는 사람들에게 이 도시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그만의 방법입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SNS를 통해 꾸준하게 기록해 왔더니 상규 씨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벌써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시 홍보하는 방법도 톡톡 튀네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경주를 사랑하는지가 궁금해요. 경주는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도시지만 참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천천히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수 있고 비어 있지만 그 빔 속에서 마음을 좀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은가. 요즘 같은 시대에 동네 서점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서점을 열기 전에는 하루가 이렇게 바쁠 거라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경주를 찾아온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 진심이 통한 거겠죠. 이곳에는 상규 씨와 비슷한 마음으로 가게를 꾸려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줘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경주만의 특색을 잃어버릴까 걱정도 되죠. 상가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게 저는 일부러 이 거리를 좀 지키고 싶어서 이 거리에서 서점을 열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이렇게 좀 경주를 이렇게 잘 지켜냈으면 그리고 이 거리가 좀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서점 구석구석 상규 씨의 손길이 머물지 않은 곳은 없는데요. 곳곳에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배치해서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건 뭐예요? 제가 이거 서점 운영하기 전에 약간 좀 핸드백처럼 들고 다니던 가방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은 책이 들어있는데 여기 저도 진짜 책을 넣어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과자 같은 거나 커피 같은 거 담아서 음료수나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는 친구들 하나씩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활용했던 제 가방인데 지금은 이렇게 책 보관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들고 나갈 날이 오겠죠. 감성 넘치는 서점 주인 같지만요. 상규 씨는 괴짜 매력으로 경주에서 유명합니다. 특히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장에서 응원단장을 도맡아 했었는데요. 열정을 쏟아부는 성격 탓에 팬들도 이거는 많았다고 제가 해요.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입는 옷인데 야구장에서는 또 음악도 나오고 하니까 되게 응원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체게바라라고 이렇게 유명해진 것도 제가 이 옷 입고 가서 열심히 춤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체게바라 춤 잘 춘다. 그래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졌거든요, 그때. 춤추는 이분이 양상규 씨예요? 아, 진짜 체게바라 춤 잘 추네요. 자, 이렇게 왕년에 춤 좀 췄던 양상규 씨였지만 삶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책 읽기였습니다. 서점 주인이 되는 게 평생 꿈일 정도로 책을 좋아했는데요. 어느새 그 꿈을 이뤄가고 있네요. 일단은 저희 서점은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좀 많이 가져다 놨기 때문에 제 취향이 좀 많이 반영된 책들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시인인데 박준 시인님이 지으신 산문집이 있거든요. 제목에서도 그렇지만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같이 울고 이렇게 하면 조금 위안이 되고 뭐 나만이 힘든 게 아니고 뭐 누구도 힘드니까 같이 또 거기서 위로받고 거기서 또 같이 이렇게
격병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어서 요즘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이 가진 책들을 판매했고 그 후에는 상규 씨가 읽어본 책들로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책 읽을 시간도 없이 바빠져서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상규 씨는 매일 이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하루가 언젠가 두꺼운 책으로 남을 테니까요. 서점의 하루가 조용히 저무는 이 시간. 도시도 옷을 갈아입는데요. 퇴근길에는 또 다른 정취를 보여주는 경주 덕분에 걷는 게 생활이 됐습니다. 여기가 공항대라고 하는데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능이 있는 것도 다들 신기하시고 그리고 이 사계절마다 변하는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경주에서 이렇게 문화재나 능 같은 데 조명을 많이 쏴주니까 요즘에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걸으면서 이런 능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경주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경주로 가고 싶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루가 끝났나 싶었는데요. 그래, 연가가 많이 바빴나 오늘? 아 진짜 손님 여기는 어디예요? 진짜 별일 없었고 물건 다 들어왔나? 지금 제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네, 저희가 원래는 식당을 먼저 하고 서점을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점을 오픈하고 싶어서 일단 식당을 먼저 차리고 이제 식당에서 수익을 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서점을 이렇게 차리는 형태로 그래서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서점 마감하고 여기 다시 와서 여기 식당 마감해야 되니까. 상규 씨는 3년 전부터 이 식당을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잘 나는 식당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부가게를 오가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지만 아직 젊어서 서툴기도 하고요. 또 힘든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람도 크죠. 감사합니다. 돈가스 드릴게요. 치즈 돈가스 드릴게요. 치즈 있죠, 있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뭐 사진도 찍었었고 그리고 다른 데 뭐 댄스 강사도 한번 했었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거의 다 해봤어요.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나 뭐 일용직을 통해서나 해보고 싶었던 건 다양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오면서 상규 씨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꿈이라기 하기엔 좀 거창하지만 목표가 있다면 저희 서점이 경주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또 다른 관광객들이 또 경주를 또 방문할 수 있게끔 살기 좋은 경주를 향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작은 도시에서 큰 꿈을 이뤄가는 청년 양상규 씨. 그 바람대로 경주를 더 아름답게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면서 그 열정 불태우기를 응원할게요. 요즘은 고향이라고 하면요, 청년들이 떠나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경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서점이랑 경주의 요 조합이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서점을 연다는 게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즘 정말 책을 읽지 않는다고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점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대요. 이 단순히 장사가 잘 돼서 좋은 것보다 이곳이 유명해지면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책을 읽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건강한 청년이죠. 그러네요. 진짜 이런 건강한 청년을 보면 저희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유쾌한 소식 잘 봤고요. 장혜연 리포터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이웃들 간의 사소한 시비나 다툼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줄어들어서가 아닐까 싶어요. 네, 예전보다는 마을이라는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데요. 참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초대석에서는 마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마을 공동체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생활에 필요한 문제들을 행정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자기 삶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활동을 가리켜서 마을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읽어보자. 강아지 똥. 자, 내가 아주 나쁜 짓을 했거든. 지난 여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너무 심했지. 성서 학부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육아 또 함께 더불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 세대가 함께 더불어서 평생 학습 공간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너무 좀 시장에 1시간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대신동에 그 담장에 철근 좀 없애는 우리가 대구라는 곳에 살면서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공간에서 어떻게 함께 노력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상하고 꿈꾸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우리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대구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센터장 소임을 맡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저도 2년 전에는 마을에서 아이들 도서관과 그리고 방과후 마을 학교를 하면서 마을 활동가라 불리웠는데요. 그때는 호호이모라 불려서 아직까지는 센터장이라는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고 낯습니다. 네. 호호이모요? 네. 확실히 근데 마을 얘기라고 하니까 호호 이모님이라는 호칭이 잘 더 어울려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라는 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앞부분에도 잠시 소개시켜드렸는데 네. 거창하기보다는 내가 마을이라는 공간에 생활하면서 나의 가장 절실한 필요들을 내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도 마을 공동체 정책이 지원되기 전부터 곳곳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먹거리의 안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는 이웃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데 요즘 같은 시대에 웬 마을 공동체 사업이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마을 공동체가 좀 시작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은 굉장히 거창한 문제가 다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저희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잃어버렸던 가치, 이웃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좀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 문제, 무연고 사회, 그리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 저출산과 하면 노령화의 문제도 이 마을 공동체의 문제와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마을이란 공간에서 이런 많은 삶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는데 이 삶의 그 관계성이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내만의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활동이 공동체 활동의 좀 필요성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독사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저희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아마 이런 게 진짜 이웃 간의 단절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참 꼭 필요한 마을 공동체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확히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일들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런 그 시민들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아주 당황스러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시민들이 하려는 일에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이 활동을 잘하고 싶은데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큽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을 직접 마을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교육도 하고요. 또 이 활동을 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들도 저희 센터가 하고 있고요. 또 이런 활동들이 곳곳에서 씨앗들이 뿌려지면서 다양한 모범 사례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체 사업의 사례나 모델들을 대구 곳곳에 좀 알리는 홍보 활동을 주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주민들의 활동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체라는 게 아주 거창한 대의를 갖고 있지만 시작은 굉장히 삶과 직결된 부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네, 이곳은 와룡배움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마을 나눔터 사업으로 네. 공간 리모델링을 완전히 했습니다. 원래 아이들 공부방이온 곳이 낮 시간대도 저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취미 활동도 네, 취미 활동을 배울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부엌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도움이 되죠. 안 네. 그러면 뭐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되게 활동이 힘들 뿐더러 공간 대여에 들어가는 돈들이 또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는 또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 이런 누구나가 올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저희는 도움이 되고요. 여긴 반찬 가게인가 네, 봐요. 이곳은 와룡배움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요. 네. 와룡배움터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만든 마을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국 최우수 마을 기업으로 선정이 최우수 되어서 상장도 있네요. 네, 굉장히 마을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주민들에게 계속 제공하면서 네. 성장하고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배움터에서 시작한 학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조금 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반찬 가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마을 기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공간,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화면으로는 두 군데밖에 못 만나봤지만 마을 공동체가 활약하고 있는 공간들이 아주 많이 있겠죠. 네, 그래서 대구에서도 사실 그 개별 단체로는 굉장히 많이 작년까지 해서 한 170여 군데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칠곡 지역, 그리고 성서 지역, 그리고 대구 비산 2, 3동, 그리고 동구 안심마을로 대표되고 안심마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성서 지역 마을 공동체들은 작년에 아이들부터 다 참여해서 마을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심마을 공동체에는 장애 청년들이 많이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네. 이 친구들이 마을에서 가게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메뉴판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메뉴판을 만드는 활동을 저희 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서구 비산 2, 3동에서는 오래된 그 햇빛 따라 도서관과 방과후 공부방이 마을의 스토리를 좀 발굴을 하자.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마을 이야기 책을 만들어서 비산동의 주민들 이야기들을 만들고 공부방 아이들은 마을의 노래를 두 곡이나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었어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주민들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났나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주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이 튼튼하게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동네에 살면서 특히 아파트에 살면서 바로 옆집도 인사 나누기 힘든데 이런 공동체 활동에
활동이 확장이 되면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이 확장되면서 든든하게 마을에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함께 수다 떨면서 나의 삶의 문제를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막 동네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늘 마을로 들어오면은 내가 잠만 자고 그냥 비껴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으로 애정이 느껴지게 되고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도시에서 이제 고향이 하나 생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진짜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정말 나의 마을이 생기는 거잖아요. 도시에서 마을로 가는 과정에서 삭막함이 딱 사라지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가장 큰 저희가 센터가 생긴 지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대구 곳곳에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하고자 하고 등장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저희가 2,000명 정도가 주민들이 이 공동체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년마다 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예산에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또 이 마중물 역할의 사업들을 시작해서 또 자립적으로 마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 위한 과정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그 지원센터에 계획이 있다면 들어보고 싶네요. 아주 필요하면서도 거창한 계획이죠. 네, 그 계획은 늘 이제 일상이 무수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는 9월 21일 날 성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성서에 머물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보자. 10년 후 살고 싶은 우리 마을이 어떻게 변할까를 상상하는 원탁회의를 주민 400명이 모여서 9월 21일 7시에 진행을 합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요. 10월 25일은 대구 곳곳에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공동체에 관심 있는 분들은 큰 잔치에 놀러와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김영숙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파트 사시잖아요. 이웃 얼굴 보기 힘들다 하는데 아파트가 아니라 내 마을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겠죠? 네, 사실 저희도 마을 한 마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뭔 잘못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배려하면서 같이 마을에 살아보는 느낌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